그리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방법으로 시험관 아이까지 도전했어요. 하지만 3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걸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를 갖는데 집착하는 제게 남편은 위로랍시고 이제 그만 마음을 놓으라고 말했지만 저는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 이제 그만 아이에 대한 마음은 접어두고 우리를 위해서 살자. 그럴 수가 없어. 난 너무나 아이가 갖고 싶단 말이야. 도저히 포기가 안 돼. 좋다는 것도 다 해보고 검사도 다 해봤지만 딱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없다는 것은 하늘의 뜻일 거야. 우리 아니면 입양이라도 생각해볼래? 그래도 난 좀 더 노력해보고 싶어. 당신 닮고 나 닮은 아이 꼭 보고 싶다고. 여보, 시험관 하면서 정말 힘들었잖아. 나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더 이상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리 포기하자. 당신은 어떻게 포기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아이에 관한 일은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걸 바라겠어. 그동안 시험관 하면서 당신 체력도 많이 약해졌잖아. 나는 정말 아이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기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마냥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우울증을 얻게 되었죠. 하루 종일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서 무기력하게 누워있으니 절로 병이 생기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서 여행도 갔다 오려고 하고 재미있는 취미를 소개시켜주기도 했지만 모두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아쉬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저는 마음속에 생긴 큰 구멍이 메워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참 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이런 제가 참 싫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 남동생 내외가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그 마음이 특히나 더욱 공허했습니다. 남동생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는 여자친구와 아이를 가져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둘 다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더라고요. 아이가 생긴 것 때문에 결혼하게 된 게 좀 아쉬워. 원래 애는 가족 계획하에 생겨야 하는 건데 말이야. 신혼도 못 느끼고 이게 뭐야 정말.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이는 축복인데. 축복은 무슨. 누나나 그렇게 생각하지. 내 청춘 육아에 다 바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걱정된다. 게다가 올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케는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현실이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 듯 했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간절한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는 것인지 하늘도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 내외는 곧 아이를 낳게 됐는데 남동생은 그래도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화물기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원래 뺀질거리기 바쁜 녀석이었는데 그래도 아빠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니 뭔가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동생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애석하게도 세상을 뜨게 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겨우 돌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저 세상에 가버린 거였습니다. 올케는 슬픔에 잠겨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더이다. 여보, 나만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 올케,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도 있고 아이는 어떻게든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게. 형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아빠도 없이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올케가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조카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카를 제 자식처럼 예뻐했는데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얼굴을 보면 저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를 비롯해서 넓게 퍼지는 코까지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나를 닮았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올케는 그저 울고만 있었고 저는 그 와중에 조카를 다시 재우기 위해서 방으로 눕혀 재웠습니다. 제가 몇 번 토닥여주니 조카가 새근새근 잠이 들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올케는 아이를 그렇게 열심히 돌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조카를 예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종종 저에게 아이를 맡긴 다음에 친구들이랑 놀러간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카가 예쁘니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물론 아이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면 그걸로 저는 모든 피로가 다 물러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동생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한 달 후 갑자기 올케는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 올케를 만나게 됐는데 올케는 갑자기 뜬금없이 제게 아이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아빠 없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더군요. 엄마로서 아이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이를 등져버리는 것이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저는 올케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케, 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한 법이잖아. 이렇게 아이를 등지면은 조카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최대한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생활비가 문제면 내가 보태줄게. 이건 아니야. 형님께서 못 맡아주시겠다면은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기관을 알아보는 수밖에요. 저희 친정 쪽에서도 돌볼 사람들이 없거든요. 올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 그게 할 말이야?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형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던지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올케는 그렇게 매정하게 한마디 하더니 곧 아이만 남겨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뒤로 저는 올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올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조카를 키워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죠. 자기 엄마가 없는데도 조카는 울지도 않고 보채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없는 그 시간이 이 아이에게는 익숙한 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괜히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아무리 그래도 친엄마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어차피 아이에 대한 마음이 다 떠버린 올케에게 맡기는 것은 왠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예상치도 못하게 제 편을 들어주며 자신은 찬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조카를 예뻐했는지 잘 아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자.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성씨도 같으니까 나중에 혼란스러울 일도 없겠어.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성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성현이는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성현이에게 큰 것을 바라진 않았어요. 그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만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나중에 효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효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성현이가 말을 할 무렵이었습니다. 저에게 엄마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때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흘렸어요.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됐구나 싶어서 말이죠. 남편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성현이를 보면서 무척 기특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성현이의 부모가 되었어요. 성현이는 자신보단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따뜻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원래 남자애들은 정도 없고 거친 면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성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웬만한 여자애보다 더 섬세한 기질을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성현이는 정말 보기 드문 남자예요. 원래 이 나이쯤 되는 애들은 자기 욕심만 부리려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는데 성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누가 가지고 싶어 하면 기꺼이 그걸 주는 애거든요. 정말 성현이는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성현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애가 칭찬을 받으니 당연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군가가 자신으로 인해 행복해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아이였지요. 저도 그래서 무척 아이가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엄마도 우리 성현이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는 자기 엄마가 다쳐도 그러려니 이해하는데 성현이는 엄마가 다치면 울기까지 한다면서요? 어쩜 남자애가 이렇게 섬세하고 착해요? 그냥 타고난 성격 같아요. 저도 남편도 그렇게 섬세한 편이 아닌데 잘 자라줘서 고맙죠. 성현이는 저희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컸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한 번도 혼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인성에 문제가 있다면 훈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현이는 한 번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입으면 입었지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특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행운 같았어요. 성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사춘기가 와도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사춘기가 오면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애들이 많다고 해서 저도 각오를 했었는데 성현이는 여전히 저에게 너무나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성현이가 사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언젠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 아이가 받게 될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저는 차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갑자기 성현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현이가 예기치 못하게 한 말은 제 가슴을 추락시켰습니다. 제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에요? 성현아, 그게 무슨... 누가 그런 말을 하든 성현이는 얼굴이 어두워지면서도 의외로 담담히 말을 하더군요. 며칠 전에 제 친엄마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성현아,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줄게. 엄마가 말을 해줄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를 20년 가까이 속이신 거잖아요. 아니야, 속이려는 게 아니었어. 넌 내 아들이야. 언젠가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어.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진짜 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심한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성현이는 자라면서 한 번도 저에게 반항도 화를 낸 적도 없었는데 그 애는 진심으로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인지 저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저는 왠지 이 위기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투정 한 번 부려본 적이 없는 순한 아이였는데 이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것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현이를 붙들고 사과 아닌 사죄를 했죠. 성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 일부러 속이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때가 되면 엄마도 다 너에게 말을 해줄 생각이었어. 제발 엄마 심정을 한 번이라도 좀 이해해 주렴. 응? 너는 원래 그런 아이였잖아. 하지만 성현이는 제 말을 듣고 나서는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남편이 잠깐 시댁에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혼자서 견뎌야만 했죠. 성현이는 마음처럼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고 저는 괴로워서 한참 동안 고민하다 불면증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이 깬 이후로 성현이의 방을 들여다보니 이미 성현이는 짐을 싸고 나가버렸더군요. 캐리어를 들고 나간 거였죠. 저는 당장 성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성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에게 미리 말하지 못한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부디 네가 잘 지내고는 있는지 궁금하다고, 잘 지낸다면 제발 한 번만이라도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꼬박 2주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성현이는 순순히 두 발로 다시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힘든 시간이었던지 못 본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어디서 있었던 거야? 친구 집에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친엄마랑 같이 살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자기 엄마와 살겠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올케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올케는 저를 보더니 날카로운 눈으로 매서운 말들을 비수처럼 던졌습니다. 도대체 형님 애를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데려갔으면 좀 잘 키우시지. 대체 어떻게 애를 키우셨길래 애가 저렇게 마음을 아파하냐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성현이에게 와닿지 않았다면 다 내 잘못인 거지. 하지만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언젠가는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언제가 적기인지 내가 모르겠더라고. 잘못 말하면 애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동안 지켜왔던 내 가정이, 우리 성현이의 가정이 다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너무 힘들었어. 됐고요. 하여튼 성현이는 이제 데려갈게요. 구구절절 변명 따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애도 그걸 바라는 것 같으니 엄마로서 뜻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성현이가 그걸 바란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그게 맞는 거겠지. 나는 성현이가 어디서든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근데 올케, 지금 어디서 사는 거야? 어떤 일 하고 있어? 정말 우리 성현이 잘 돌봐줄 수는 있는 거지? 그러자 갑자기 올케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애써 감추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저 취조하세요? 내가 그런 준비도 없이 성현이를 데려갈까 봐서요? 제가 어련히 제 삶 알아서 잘 살겠죠. 왜 내가 형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죠? 올케 오해는 하지 마. 그저 그냥 우리 성현이가 잘 지내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야. 형님,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렴 친엄마가 키우는 건데 뭐 안 좋기라도 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오지랖 넓은 거는 여전하시네요. 하여튼 성현이는 이제 나랑 같이 살 테니 그렇게 아세요. 올케는 그렇게 찬바람을 불며 떠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 성현이를 100번 1000번 계속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저는 제 이기심을 접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을 거둬야만 했죠. 그래도 2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된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절망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슬픔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질 못하자 보다 못한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성현이 고놈,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잘 알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친아들 그 이상으로 얼마나 잘 키웠는데. 여보, 그러지 마. 어린 나이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그랬겠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어찌됐든 우리 손을 떠날 아이였어. 그러니까 여보, 우리 성현이 잘 보내주자. 제가 애원하듯이 말하니 남편도 저의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올케가 성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봐 성현이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성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비롯해서 아이가 배앓이를 자주 하니 그럴 때는 배를 부드럽게 만져주거나 매실액을 물에 타주면 나아진다는 것과 섬세하고 예민한 아이니 싫은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설득하고 말을 해줘야 잘 알아들을 거라는 등 여러 가지 주의할 만한 이야기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성현이의 옷가지부터 해서 모든 짐을 다 정리했어요. 짐을 정리할 때는 덤덤한 마음이었는데 성현이가 어렸을 적부터 찍은 사진들을 사진첩에 고이 넣어두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며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아장아장 처음 걸었을 때, 처음으로 내게 엄마라고 말을 했을 때, 씩씩하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멋지게 턱걸이를 성공하고 기뻐했을 때 등 오랜 시간 성현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사진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었던 아이의 추억까지 모두 정리를 하려니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유산을 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짐을 직접 챙기고 올케에게 건네줬습니다. 이 박스는 성현이 겨울 옷 가지고 여름 옷은 저기 검은색 박스 안에 있어. 그리고 이 회색 박스에는 성현이가 보는 책부터 앨범도 같이 넣어놨어. 메모도 있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성현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적어놓은 노트도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봐.
하지만 올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성현이가 걱정되어 뒤를 밟아보니 올케의 집은 낡은 연립빌라였는데 비염이 심한 성현이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온 것을 눈치챈 올케가 입술이 시뻘개져서는 그저 얼른 떠났으면 하는 표정이더군요. 성현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학교에 가서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결국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저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죠. 성현이가 집을 떠난 뒤 저는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호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누군가를 돌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뜻밖의 성현이에게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당장에 그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성현아, 연락 줘서 고마워. 그래, 잘 지내니?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저기 돈 좀 보내주세요. 돈?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한 건데 그러니? 얼마나 필요한 건데? 그런 것까지 굳이 설명해야 돼요? 그냥 좀 보내주세요. 성현이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성현이는 돈에 욕심 있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용돈도 꼭 필요한 데 아니면 쓰지 않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전화와선 돈을 달라고 하니